자, 코롱생명과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롱생명과학은 코롱그룹 계열의 바이오사입니다. 자, SK 같은 경우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무슨 SK 같은 경우는 SKC에도 제약 부문이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바이오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이렇게 코롱그룹에도 코롱티슈진과 코롱생명과학이 있습니다. 자, 우선 예전에 제가 분석드렸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코롱생명과학과 코롱티슈진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는 형태의 흐름을 가져가거든요. 자, 그래서 앞쪽에 제가 예전에 이제 얘기를 들 때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에 자, 예전에 코롱티슈진 막 이렇게 굉장히 좋다 그러고 그 뒤에다가 코롱생명과학도 같은 모멘텀으로 움직인다라고 표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다시 또 오래됐어요. 10개월 전, 그러니까 저게 작년 말에서 빠져나올 때 얘기입니다. 지금 그 벽을 아직도 못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자, 똑같은 인버사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내 티슈진에 비해서 너무 처져 있다. 이렇게 분석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요때 당시에 이 내용이요. 자, 요거를 눌러서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라고 하면 여기에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면 회사의 기업 개요가 쭉 나오거든요. 그 쭉 기업 나오는데 전부 인보사 코롱티슈진의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죠. 이 인보사로 쫙 도배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페이지가 조금 바뀌었는데 구글에 들어가서 코롱생명과학이라고 이렇게 눌러서 보면 이 코롱생명과학 이 기업 개요가 나오는데 온통 인보사 여기요. 여기가 다 여기 지금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인보사.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도 인보사 완전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코롱 티슈진 아닙니다. 코롱 생명과학이에요. 코롱 생명과학 여기 보게 되면 인보사만 있잖아요. 인보사. 그만큼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자, 여기 가서 이렇게 상호해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종종 우리가 AI 나와 있는 걸 믿지 마라라는 얘기를 간혹 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AI가 이렇게 퍼올리는 것 자체가 AI가 직접 내용을 살펴보고 뒤져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보들이 쭉 갈라지는 거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라면 개인들이 무슨 블로그에다가 뭐 SNS나 이런 데다가 뭐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종목이 뭐 항암제를 만들어서 뭐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푼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관계로 있는 게 나오지 않아요. 이거 몇 번 보여드렸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AI 개요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둘이 무슨 관계로 있는지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개인들 블로그에만 이게 관련주입니다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고 실제로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오질 않는데 밀접한 관련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러죠. 자, 여기 알아보실까요? 코롱티슈즈는 인보사 사태로 상장 폐지되었으나 코롱생과는 여전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롱티슈즈는 상폐됐어요? 코롱티슈즈 상폐 안 되잖아요. 지금 상폐가 의결되었으나 그러니까 이의 신청 나오고 그런 다음에 대마불사 살아났죠. 그냥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3년 기간 동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거래 재개됐던 종목입니다. 상장 폐지가 의결은 됐지만 상장 폐지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뉴스들이 종종 등장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되돌아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AI를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거 액면대로 믿지 말라고 얘기해드렸죠.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슨 관련이 있는데? 없어요, 관련.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관련주로 써올린 걸 AI가 긁어모아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흐름이다. 여러분들도 이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코롱생과 어제의 상승은 자, 코롱생과가 앞에 지금 잠깐 보셨습니다. 다시 가서 보실까요? 지금 코롱생과의 기업 개요를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면 자, 보시죠. 세포, 매개성,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되어 있죠.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롱티슈진은
자, 코롱 티슈진의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잘 아는 인보사 모멘텀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 코롱 생과의 경우는 이제 또 다른 파이프라인입니다. KLS 2031 국제학회에서 주목 전임상 발표 신경질환 치료제 3장 연다해서 요 모멘텀도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보사 넘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코롱 티슈진의 인보사만큼의 가치도 제약바이오에 종종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 그렇죠? 올릭스 같은 경우엔 뭐 D&D 파마텍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해드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자큐보 신약을 가지고 있는데 자큐보 신약만으로도 1000억대 상장이 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거기에 혁신적 암 치료제라고 하는 네스파립이 있는데 그 네스파립 가치는 전혀 반영이 되질 않고, 이거는 뭐 굉장히 싸다라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코롱 생명과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자, 미국 학회라고 나오죠. 제가 찬바람이 불면 바이오 하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자, 요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 제약바이오의 학회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달만 하더라도 우선 연초에는 바이오 재팬이 월초에는 10월 초에 바이오 재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10월 말에 들어가면 앞서 젠백스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들어와서는 바로 직전에 면역 항암 학회 이슈. 그래서 이 명언 학회 여기서 또 전임상 발표했다. 그리고 주가 급등하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또 다른 학회예요. 이렇게 해서 10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각 부문별로 학회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바로 직전엔 SRTC 면역 항암 학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면역 항암주 쪽에서 치고 들어왔었고, 또 이번에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신경과학 학회.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유전자 치료제, 신경 치료제 같은 요쪽의 회사들이 또 모멘텀을 바꿔 튀고, 이래서 찬바람이 불면 바이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 얘가 지금 어떠한 건지는 여기서 이렇게 좋게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요건 조금 더 두고 봐야죠. 요거 PDPN 신경병 유전 치료제 쭉 내려가서 보면요. 지금 여기서 요 등장을 하고, 그 전에는 지금 이렇게 유전지 치료제, 차세대 항암 치료제 전인성 발표. 그래서 또 10월 17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지난달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또 다른 거죠. 이렇게 해서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있긴 있어요. 전임성하고 이렇게 있겠는데, 이거는 조금 더 뒤쪽 모멘텀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의 경우에는 코롱 티슈진의 지분 가치도 반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롱 생과의 경우는 처음서부터 코롱 티슈진과 같이 이거 인보사 개발에 이렇게 엮여 있는 회사예요. 이거 그다음에 인보사의 판권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인보사가 상장되기 전에는 저쪽에 뭐 거래되기 전까지 이렇게 코롱 생과가 굉장히 강력한, 그렇죠? 이거 코롱 티슈진의 가치를 가지고 코롱 생과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 들어온 적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티슈진이 상장되고 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는 상태로 가는 거죠. 얘가 멈추고 난 다음에 이제 단독으로 혼자 모멘텀 받고 가다가 이제 티슈진이 다시 이제 재상장되고 난 뒤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재상장이라 거래 재개. 자, 거래 재개되고 난 뒤 상태로 보게 되면 그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움직여 왔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전혀 지금 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코롱 티슈즈는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코롱 생과는 아직도 이렇게 마이너스에 가 있습니다. 아직도 마이너스. 이게 어떻게 되거든요. 자, 코롱 티슈진의 지분 가치가, 자, 지금 신약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신경치료제 2개의 파이프라인 있는 건 제외하고 코롱 티슈진이 지금 시가총액이 4조가 넘어 있습니다. 4조 2,600억이에요. 자, 그럼 4조 2,600억이면 그러면 이게 코롱 티슈진 이 종목의 코롱 생과가 지분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저게 9.22% 가지고 있죠. 9.22%. 그럼 대략 코롱 생과가 보유하고 있는 코롱 티슈진의 지분 가치만 해도 4천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4천억. 그러니까 이 코롱 생과 자체의 유전자 치료제 이 파이프라인 가치는 빼고 코롱 티슈진의 지분 가치만으로도 4천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코롱 생과의
시가총액 살펴보도록 하죠. 4,584억 원. 얘가 무슨 지주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주사인 코롱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자 여기다 이제 코롱을 엮어서 보게 되면 자 이 코롱의 경우에 코롱이 이 코롱 방금 전에 보셨던 코롱 티슈진의 지분을 꽤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코롱의 8인이라고 되어 있죠. 코롱 생명하는 이웅열 외고요. 코롱이 지분을 4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코롱이 여기 지분만 하더라도 뭐 한 1조 2천억 정도의 가치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지주사인 코롱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코롱 집어넣으면 그래서 코롱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쭉 올라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데 너무 못 오르고 있죠 지금. 코롱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 코롱도 뭐 사실 코롱 쪽에서는 지금 크게 잘 나가는 종목들이 없으니까요. 아주 눈에 띌만한 코롱. 여기도 지금은 뭐 티슈진의 가치에 비한다면 굉장히 좀 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지주사니까 그렇다라고 치고요. 뭐 못 올라도 지금 너무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못 올라도 그 앞쪽에서도 못 올라도 너무 못 올랐고 못 올라도 너무 못 올랐고. 자 이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코롱 티슈진도 티슈진이긴 합니다만 이제 코롱 생과 그러니까 코롱 티슈진 인보사에 가려져서 전혀 보이지 않고 있던 저평가되어 있는 이 종목의 경우에도 코롱 티슈진의 지분 가치 플러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여기까지 붙이게 된다면 이 4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은 낮아도 너무 낮다는 얘기죠. 이제 수급만 들어와 주면 자 수급만 들어와주면 항상 앞에도 수없이 많은 종목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저평가라 그래봐야 아무리 좋다 그래봐야 수급 안 들어오면 말짱 꽝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많은 종목에서 겪었던 것처럼 지수가 4천을 가도 내 종목은 2천 수준에서 한 발도 못 올라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 발도 못 오겠거나 거꾸로 후퇴를 해버린 종목들도 부지기수죠. 내수 소비주 쪽 라인 보게 되면 오히려 후퇴를 해버린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서 이제 이렇게 싸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이 온코닉 테라페틱스 같은 종목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저가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코닉 테라페틱스도 상장 초기에 이건 이렇게 싸고 자시고 이런 거 따지는 애들 아닙니다. 이거 보나마나 오버액 나올 테니까 오버액 떨어질 때 오버액 나와가지고 주가 떨어질 때 밑에서 받아서 찬바람이 불 때까지 가져가라 그랬던 종목이거든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팔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때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때려 팔아버리게 된다면 가치에 대한 인식 없이 때려 팔아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못 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 코롱생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분 가치만큼도 안 되고 코롱은 연락이 올라가는데 코롱생과는 못 가죠. 지분 가치만큼도 안 되고 더군다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 파이프라인들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반응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걸 인식해서 누군가 들어와줘야 결국에 이 흐름 자체가 이제 개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크게 들어왔죠. 자 제약바이오가 어저께 슈팅이 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퍽 급증을 했어요. 자 급증을 해도 예전에 저 밑에서 돌을 때 뭐 외국인들이 단타성으로 이렇게 잠깐 들어온 적은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세게 들어온 거냐라고 하면 자 어제 그저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이 45,000주였습니다. 그 앞에도 5만이고 어머나 최근 20일 거래량이 20일 평균 거래량이 자 이 아래쪽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20일 평균 거래량이 6만 주예요. 6만 주. 그 어저께 대량 거래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5그레일 평균 거래량은 14만 주까지 올라 들어갔죠. 그 아래쪽에 보면 6만 2천, 4만 2천, 4만 7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게 이슈에서 완전히 그냥 벗어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보고 아는 뭐 이런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롱하고 두들기면 코롱 티슈 코롱생각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밀접한 관련으로 움직여 들어갔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수준을 보면 소수만 하는 종목이 되어 있는 거죠. 소수만 하고 소수만 노리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저께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외국인이 15만 주나 샀다 이겁니다.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엔 기본적으로 코오롱 티슈진하고 같이 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종목들 가치 자체를 제대로 판단을 못 받고 있는 지금 고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나왔죠. 코오롱 티슈의 지분 가치만 4천억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얘가 지금 나머지 가지고 있는 이거 유전자 치료제 이 가치는 다 합쳐가지고 500억 가치라는 얘기야? 그밖에 안 돼요? 500억 가치밖에? 넌센스죠. 그러면 이런 것 같은 이런 넌센스의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이제 전체로 섹터가 맛이 가는 상태라 그러면 안 돼요. 제약바이오가 섹터가 맛이 갈 때는 천하의 알테오젠도 못 올라요. ABL 못 오르고요. 제약바이오가 맛이 갈 때는 이 천하의 알테오젠도 이 막강한 알테오젠도 제약바이오가 맛이 갈 때는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뜨는 시기죠. 뜨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저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치고 들어온다 그래요. 이건 이런 종목들 같은 건 바로 지금 같은 때에 노려야 되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발굴해서 찾아드리고 있죠. 천재투자TV에서 이런 종목들 발굴드리면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분석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종종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상한가가 들어가는 다음에 분석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연이어서 이제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 분석드리고 추천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거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가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 뉴스 딱 떴다 그러면 그런 거 바로 알고 들어갈 만한 분들이 오르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오르고 들어서 이렇게 딱 설치해놓고 맨 위에 보면 맨 위에 제로주 헌터 무료방 지금 계속해서 맨 위에 있죠. 제로 뉴스를 찾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빠르게 찾는 분입니다. 앞서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자, 네이버하고 두나무가 합당된다라는 뉴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이 포탈 같은 데 나오기도 전에 이 개별 언론사에서 먼저 단독으로 쏘아올린 거 그거 먼저 찾아내가지고 뉴스 끌어올려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저희가 먼저 알아가지고 빠르게 네이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쭉 이렇게 분석이 들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분석 한참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분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뉴스 올라오고 급등해서 올라 들어가고 그래서 NHN KCP 같은 종목 들어서 상한가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주르르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특기가 다 틀려요. 이거 신규 상장주 잘하는 분, 뭐 테마주 잘하는 분, 재료주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분, 또 급등주 다루는 분들, 급등주 다루는 분도 있죠. 자, 보면 이렇게 급등주, 세력형 급등주 전문으로 가벼운 종목들,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한가줄 자, 조금 손해를 볼 때 보더라도 상한가 한 방은 먹어야 되겠냐. 이런 거 다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도 있고, 올라운드 플레이어 골고루 다 잘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주특기 분야가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르고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